제주 땅의 역사와 자연경관을 연구하는 화산지질학자 송시태입니다. 제주를 안다는 것, 또 제주를 알고 싶다는 것,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화산이 만들어준 자연경관과 지질의 보존은 제주 사람의 생활이 존중받고 생활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제주의 지질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안다면 진짜 제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탁 트인 바다의 문섬과 섭섬이 하모니를 이루듯 수놓은 서귀포항. 그 주변에는 지상에서 서귀포층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아직 화산섬이 아니었을 당시 일대는 굳어지지 않은 점토와 모래층이 미고결 퇴적층으로만 이루어진 얕은 바다였습니다. 제주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약 180만 년 전, 그 얕은 바다속 지하에서 올라온 용암이 물과 강하게 반응하는 수성화산 활동이 발생하는데요. 물과 만나서 급격하게 식은 용암은 현무암질 바위를 생성하고 용암이 나오는 입구인 화구 주변에 화산 분출물이 쌓이면서 바다 곳곳에 수성화산체들이 생겨납니다. 오랫동안 이 화산체들이 파도에 깎이고 조개나 산호 같은 해양 퇴적물이 함께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약 100m 두께의 현무암질 화산 쇠설암과 쇠설성 퇴적암들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귀포층입니다. 서귀포층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는 해양 환경에 살던 여러 가지 화석들이 있는데요. 그 화석들이 제주도에서만 살고 있는 그러한 특정한 화석이 있어서 이 지층을 서귀포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0만 년 전부터 50만 년 전까지 약 130만 년 동안 서귀포층이라는 퇴적층을 100m 정도로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정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해안가에서는 다시 화산 분출을 일으키게 되는데 수월봉이라든가 성산 일출봉과 같은 그러한 응회의 암을 만들어낸 화산 활동이 간헐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주의 서쪽 끝 바다로 돌출된 해발 77m 높이의 오름, 수월봉, 18,000년의 시간을 품고 해안 절벽을 따라 드러난 화산 쇠설암층은 다양한 퇴적 구조를 관찰할 수 있어 화산재 지층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이 지층의 층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크기가 아주 적은 모래 크기에서부터 자갈 크기, 커다란 암괴 크기까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모래 크기로 되어 있는 이러한 화산재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화산 분출 활동이 그렇게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화쇄류에 의해서 쭉 쓸려온 것들이지만 내 머리 위쪽에 있는 화산 암괴들의 경우에는 격렬한 화산 분출에 의해서 분화구에서부터 이 멀리까지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격렬한 화산 활동이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에서 오름으로 화산 활동의 증거들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물결치는 모양의 가로줄무늬 곳곳에 검은 돌덩이들이 무수히 박혀 있는데요. 바로 화산탄입니다. 분화구에서 날아온 화산탄이 평행한 지층을 때리면서 저러한 화산탄낭 구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화산탄낭 구조를 봤을 때에 저 화산탄에 날아온 그 부근에서는 지층이 경사가 완만하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내륙 쪽으로 간 지역에서는 지층이 미끌리면서 탄낭이 경사가 급하게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보고서 분화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지질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월봉에서는 여러 용천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용천수는 퇴적물이 쌓여 복류하던 물이 암석이나 지층의 틈새를 통해 지표로 솟아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억겁의 시간을 머금고 형성된
수월봉의 용천수는 지층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수월봉 응암 지층을 통과한 빗물은 땅속으로 계속 스며들게 됩니다. 밑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면 이제 18,000년 전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응회암 지층이 있고, 그 하부에 21,000년 전에 만들어진 고산층이 있습니다. 이 고산층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진흙처럼 매우 매끄럽게 되어 있어서 이 빗물이 지하수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 상부에 포화가 되어서 용천이 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용천수가 되겠습니다. 제주 지질의 신비로움과 가치를 품고 있는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입니다. 만년 전 제주 북동쪽에서 수차례 일어난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용암이 지나간 자리에는 거대한 동굴이 형성됐고 주변은 숲으로 뒤덮였는데요.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 북오름굴과 우산정굴 사이에는 용암 동굴이 무너져 내려 생긴 붕괴 도랑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1m 두께로 용암 동굴이 천정이 있었는데요. 그 1m 두께의 천정에 용암이 수축할 때 생긴 전리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식물들이 뿌리를 그 전리 틈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식물 뿌리가 길이 생장과 부피 생장을 하면서 그 용암의 전리 틈을 지속적으로 벌리게끔 해서 결국은 용암 동굴 천정이 함몰이 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식물에 의한 풍화작용이 되겠습니다. 용암 동굴의 상층부가 무너지면서 훤히 드러난 모습. 남은 부분은 다리 형태를 띠어 용암교라고 부르는데요. 용암의 수위를 유지하면서 흘러내릴 때에 이 상부가 굳어지게 되고, 굳어진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유동 상태로 흘러내려서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선반이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이제 용암 선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암이 어떠한 수위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는 이러한 흔적들을 용암 유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지질은 지상과 지하, 바다와 땅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조개 등의 해양생 물껍데기가 부서지면서 형성된 김영의 모래해안, 탄산칼슘 성분 폐각들이 내륙으로 들어와 바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동해 해안사구를 형성하는데요. 제주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빗물이 조개 껍데기 성분을 녹이게 됩니다. 이 조개 껍데기 성분을 녹인 탄산칼슘 성분은 용암동굴 천정의 전리틈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용암동굴이 천정에 종유석을 만들고 종유석에서 떨어진 그 물방울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석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석순과 종유석이 서로 맞닿게 되면 이제 석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석주가 서서히 자라면서 수십만 년 동안에 당첨을 동굴과 용천 동굴 내부에 여러 가지 장관을 연출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지질학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보고, 성산일출봉. 약 5,000년 전 수심이 낮은 바닷가에서 수성화산 폭발로 형성된 전형적인 응해구로 분화구의 원형이 잘 보존돼 화산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대부분의 응해구가 한 차례의 분출로 생기는 반면 성산일출봉은 여러 번의 분출로 형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도에서 오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그마가 분출을 할 때에 물과 결합을 하지 않고 분출을 해서 분석구를 만들어내는 경우와, 마그마가 물과 결합을 하면서 응회암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성산 일출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있는 것처럼 바닷가에 있는 상태에서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서 물과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성산 일출봉 응회구는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3번의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는 응회암층들이 무수히 쌓여 만들어진 층리 구조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지층이 원래는 수평으로 이렇게 쌓여야 되지만 수평으로 쌓이지 않고 경사가 진, 경사 사자를 쓴 사층리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진 층리로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과 마그마가 만나서 응회암 알갱이들을 만들었을 때에 그 응회암의 화산 세설물들이 위에 중력을 따라서 위에서 화쇄류에 의해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사진 층리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휘어진 경사가 진 층리를 사층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절벽의 나이테는 경이로운 그 자체. 비슷해 보여도 형성 당시 차이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똑같은 거의 비슷한 크기의 화산탄 2개가 있습니다. 이 화산탄 2개가 있는데 이 화산탄 2개의 모습 중에서 지층의 층리를 보게 되면 윗부분의 층리는 이 화산탄에 의해서 마치 주머니처럼 만들어진 탄낭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화산탄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층리처럼 주머니가 뚜렷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게 되면 거의 수평으로 일자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러한 화산탄들이 분화구에서 튀어 올라서 떨어지게 되는데 밑에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이 이 위에까지 차 있었기 때문에 화산탄이 떨어지더라도 바닷물에 의한 충격이 흡수돼 가지고 화산탄이 서서히 가라앉음으로 인해서 지층이 휘어지지 않는 그냥 수평 층리를 나타내고 있지만 바닷물이 없고 그냥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층이 휘어진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 섬 탄생의 비밀을 품고 경이로운 모습과 가치를 전하는 제주의 지질. 제주의 지질을 알아야 진정한 제주를 느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의 물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그 해답은 한라산에서 시작됩니다. 한라산 동어리목골과 남어리목골이 합쳐져 어승생항 옆으로 이어지는 어리목계곡, 흔히 Y계곡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Y계곡은 해발 1120m 절벽 사면 등의 푸른 이끼를 타고 용천수가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한라산 비경 중 하나인 이끼폭포. 건천이 대부분인 제주도에서 한 번도 물이 마르지 않았던 신비의 계곡으로 이끼폭포는 절경의 매력은 물론 제주 북부 사람들의 식수원이기도 합니다. 사철 맑은 물과 벗하며 새초롬하게 핀 꽃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암벽을 따라 경사를 이룬 곳은 척박한 입지임에도 마르지 않은 연초록의 이끼류와 수생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사계는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단풍이 곱게 물든 Y계곡 가을 풍광은 단연 압권. 무채색 안개의 형형색색의 잎사귀들이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합니다. 어리목계곡 상류인 이끼폭포가 있는 Y계곡 일대에는 물이 흐르지만
상수도 사업이 어리목 계곡에서 발원되면서 계곡의 형태가 변했습니다. 즉, 어리목 계곡은 이곳 어승생 수원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60년대에 어리목 계곡을 상수원으로 만든 사업은 제주의 역사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제주 물 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기가 됐습니다. 1964년도에 제주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뭄 때문에 제주 도민들은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1965년도에 정부에서는 Y계곡에 있는 용천수를 활용하자라는 그러한 수원 조사를 계획하고 Y계곡에서 흘러들어오는 물과 어승생에서 흘러들어오는 그러한 용천수를 모은 이러한 어승생 수원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승생 수원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결국은 파이프를 통해서 제주도의 각 지역의 가정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물의 혁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어승생 수원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서늘이리에 자리한 우진제비 오름. 오름 분하구 안부 깊숙한 곳에는 독특한 명물이 있는데요. 여기가 우진제비 오름의 이제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용천수입니다. 우진제비 오름의 용천수는 크고 작은 세 칸의 샘터로 이뤄졌습니다. 맨 위 칸에서 솟아나는 물은 식수로, 그 다음 칸은 빨래나 생활용수로, 그리고 마지막 칸의 물은 우마 물먹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분석구 위에 내린 그러한 빗물들이 분석구 사이로 지속적으로 스며들다가 옆에 있는 틈을 따라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용천수입니다. 우진샘이 있는 이곳이 있었기 때문에 설촌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가뭄이 들더라도 우진샘은 물이 끊이는 법이 없어서 선을 1리뿐만이 아니라 선을 1리, 덕천리 주민들까지도 이 우진샘을 이용했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복리에 위치한 채석장입니다. 이곳 일대는 넓은 용암대지인데요. 지층에 용암류가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로 지하수 침투가 용이합니다. 이 상부에 비가 내렸을 때 그 빗물은 이러한 용암층을 따라서 지하로 한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대한 용암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현무암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층 구조를 따라서 내려간 빗물은 계속 필터링이 되면서 지하 대수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제주의 지하수가 청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의 원초적 자연의 속살인 곶자왈. 사계절 비경을 배경으로 생명수인 물을 잉태하는 곳인데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하는 곳 중에서 가장 최고 으뜸인 곳이 바로 곶자왈입니다. 곶자왈은 이렇게 돌멩이들이 얼기설기 쌓여 있기 때문에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에 공극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서슴없이 전부 다 그 물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받아준 그 물이 결국은 지하로 함양을 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잉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잉태해주는 곳 곶자왈. 이곳이 제주의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해주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러했듯 예로부터 제주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현무암 지대로 물이 잘 빠지는 특성 탓에 수리시설 확보가 어려웠고
용천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해안마을 북촌리의 사원이물에는 지혜로운 설계 방법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 이 용천수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독특하게 이렇게 원통형의 홈이 두 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통이 없다면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에는 여기에 바닷물과 그 다음 용천수가 서로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물이 되지만, 이 상부 쪽으로 올라간 이 물의 경우에는 바닷물이 이 높이까지 올라오더라도 지하에서 내려오던 용천수의 수압 때문에 바닷물이 이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용천수가 내부에 모여 있게 됩니다. 물을 가장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용천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용천수의 90% 이상이 해안에서 용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산간 지역은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어려움을 해결시키는 노력들이 이뤄졌습니다. 1961년도에 애월읍 수산리에서 시범사업으로 심정 굴착 사업을 실시하여서 지하수를 굴착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1970년도에 지하수 제1호공이 만들어졌는데요. 중산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얕은 바다에서 화산 활동이 시작돼 형성된 화산섬 제주는 불의 섬이자 물의 섬입니다. 섬 곳곳을 유영하며 사람과 자연을 지탱해주는 제주의 물. 제주의 물은 섬의 시작이자 근간입니다.